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뉴스톱 김준일 수석 에디터,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첫 뉴스 뭐부터 볼까요? 김건희 대기업 협찬 의혹 털어냈다. 예, 어제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건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는 별개 사건인 거죠. 네, 다른 사건이에요. 이 김건희 여사가 대표였던, 지금은 물러난 상태거든요, 코바나 컨텐츠라는 문화예술 전시기획사 관련된 사건입니다. 네네. 2020년 9월에 한 시민단체가 고발을 했거든요. 어떤 혐의를 받냐면은 이 코바나 컨텐츠가 2015년부터 19년까지 총 4건의 전시회를 했어요. 예. 근데 여기에 기업들이 협찬을 했는데 이게 윤석열 대통령, 당시에는 검사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을 보고 한 협찬이다, 그러니까 보험용 협찬이다, 이렇게 의혹을 제기하면서 고발을 한 겁니다. 일단 결과적으로는 어제 검찰이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했고요. 근데 고발을 할 때 윤석열 대통령하고 그리고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도 같이 고발했었거든요. 모두 다 무혐의 처분을 했습니다. 네. 고발할 때 이 시민단체가 문제를 삼았던 거는, 예를 들자면은 뭐 대표적으로 2019년에 야수파 걸작전이 있었는데 이때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지명되기 직전이거든요. 근데 대기업 후원사가 처음엔 4곳 정도였는데 16곳으로 갑자기 늘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이제 이런 기업들이 대체로는 뭐 오너 리스크라던가 아니면 또 범죄 혐의로 좀 수사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떤 대가성이 있었던 거 아니냐, 이렇게 의혹을 제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검찰이 결론을 내린 거는, 이 수사를 해보니까는 코바나 컨텐츠가 공식적으로 이 후원을 추진을 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케팅 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안건을 올려서 했기 때문에 이거는 문제가 없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대가성이 없었다, 그런 증거를 찾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고, 또 세 번째로 이 전시사가 후원금을 받고 기업에는 입장권을 제공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방식도 좀 통상적인 방식이라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고발한 시민단체나 야당은 반발을 하고 있는데, 일단 수사가 좀 미진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고발장 접수한 게 2020년 9월인데 지금 어제 결론이 나왔으니까 2년 5개월 만이잖아요. 네. 근데 그 사이에 김건희 여사 조사는 2차례 서면 조사만 했고 강제 조사는 없었어요.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도 조사는 안 했고요. 그리고 기업 관계자들을 일부 강제 수사를 했거든요. 이 핸드폰 포렌식 같은 걸 했다라고 합니다. 예. 근데 요거는 좀 수사가 부족했던 거 아니냐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야당 같은 경우에는 어제 입장도 내놨는데 이제 여건이라서 무죄다, 그리고 야건은 유죄다, 이런 식으로 좀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협찬 이야기가 나오면 이제 가장 쟁점은 대가성이 있었느냐. 즉 이 협찬, 후원, 광고를 받고 뭔가 민원 해결해 줬느냐, 그게 핵심인 거잖아요. 네, 근데 그 부분을 못 찾았다, 그래서 이제 무혐의가 났다, 이런 얘기인가요? 맞습니다. 자, 김준일 수석 에디터, 어떤 점에 주목하세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수사가 크게 보면은 이제 3가지 정도였어요. 하나는 본인의 학력, 경력을 부풀렸다. 예,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그리고 코바나 콘텐츠 협찬. 그렇죠. 3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뭔가요? 예. 소환 조사를 안 했어요. 셋 다. 다 서면 조사만 하고요.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지만은 길게는 뭐 이제 3년 뭐 이렇게 넘은 것도 있고 좀 짧은 것도 있고 그런데 허위 학력, 경력은 경찰에서 했고 나머지 2건은 검찰에서 하고 있는데 소환 조사를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례적이에요. 그러면 왜 소환 조사를 안 했느냐? 그냥 유출을 하면 되죠. 제가 이런 혐의가 있으면 저를 소환 조사 안 하겠습니까? 바로 부르겠죠. 빨리 나오라고. 가세요. 예, 좀 가야죠. 예, 저는 왜냐하면은 검찰총장 부인이나 대통령 부인이 아니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밖에 이제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관대하냐? 그러니까 뭐 결론은 무혐의로 내릴 수도 있는데 소환 조사를 안 하고 휴대전화 포렌식을 안 했어요. 이거 다 모든 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이제 뭐 눈치를 본 거 아니냐 하나 있는 거고. 대가성이 정말 없는 거를 확실하게 받느냐, 요건에 한해서 좀 이제 의문이에요. 그래서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수사를 받던 기업 중에 협찬 이후 불기소 처분을 받은 곳이 있는데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취지인가? 그러니까 검찰이 그렇다, 대가성 없다. 그러니까 후원한 기업들 중에서 수사 받고 있었거든요. 몇 군데는 무혐의로 그냥 기소조차 안 됐어요. 네. 그러면 이거가 정말 대가성이 없는지 제대로 받느냐. 그 좀 더 구체적인 정황들이 과거에 나왔던 걸 말씀을 드리면은. 히림 건축이라는 게 있어요. 예. 히림 건축이라는 데가 3년 연속으로 세 차례 후원을 했고요. 그리고 연금복지재단을 설립할 때 1억 원을 출연했는데 이거는 건진법사가 속한 한국불교 일광조계종이 운영하는 복지재단이에요. 여기서 후원했는데 여기가 작년 10월 달에
법무부가 서울중앙지검 별관 증축을 위한 설계 용역 일반 공모에서 당선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코바나 콘센트 이렇게 후원한 데가 법무부가 이제 검찰청 더 확장하는데 여기를 한 거예요. 이게 좀 대가성이 없는 것이냐, 제대로 파본 것이냐. 그리고 또 이제 뭐 큰 회사는 아니지만은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지인이 7년 동안 총 합쳐서 1억 원을 후원을 했어요. 7년 연속. 예. 권오수 회장과 지인. 예. 대학원 정확하게는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동문. 예. 그래서 이게 같이 이렇게 뭐 동문회보에도 같이 실리고 할 정도로 잘 아는 사람인데 좀 여기는 아주 특수 관계인 있잖아요. 심지어는 재판까지 같이 받는 거. 이거는 제대로 했느냐.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경향신문에서 사회전행가 쓴 건데 도이치모터스 수사팀 같은 경우에는 소환 조사를 하겠다고 불렀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복형 금감원장이나 정부 쪽 얘기는 뭐냐면은 소환 조사조차 없었다라는 건데 검찰이 소환 조사를 안 했다라는 건데 실제로는 불렀는데 안 나갔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제 경향신문 취재 결과로 밝혀진 겁니다. 그래서 아주 특수하게 지금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특검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어제 이제 무혐의 처분이 코바나 컨텐츠 건에 대해서 나오면서 지금 이제 민주당 쪽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쌍특검인 거잖아요. 네. 김건희 특검, 대장동 특검 같이 하자. 이것이 어떻게 더 탄력을 받을 것이냐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것 때문에 연결지어서 지금 귀추가 주목이 되고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치권 상황으로 좀 가볼까요? 네. 수사 의뢰부터 보이콧 주장까지 점입 가경. 점입 가경. 수사 의뢰는 어느 쪽 얘기고 보이콧 주장은 또 어느 쪽 얘기입니까? 수사 의뢰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상황이고요. 보이콧은 이제 민주당 후폭풍이라고 할까요? 체포동의안 부결된 그 후폭풍 상황인데. 국민의힘 전당대회 상황부터 볼까요? 네. 일단 여당 전당대회 1위 후보들한테 의혹이 좀 집중되고 공격이 가세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이제 대표적으로 이 김기현 후보, 당대표 후보잖아요. 울산 땅 투기 의혹이 끝까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어제가 수도권 마지막 합동 연설회였거든요. 예. 좀 인상적이었던 게 안철수, 황교안 후보가 모두 대통령을 거론하면서 이 땅 투기 의혹 가지고 김기현 후보를 공격을 했습니다. 어떤 식으로요? 안철수 후보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이 의혹을 사전에 알았다라면은 정의를 중시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김기현 후보를 당대표 후보로 생각을 안 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황교안 후보는 김기현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은 이 의혹 때문에 총선 필패다. 그리고 그 비리로 패배하게 되면은 그 책임이 대통령에게 뒤집어 씌워지게 된다. 이렇게 또 대통령을 같이 거론을 했습니다. 김기현 후보는 뭐라고 대응했습니까? 이렇게 이 의혹을 제기하는 거는 민주당과 합작하는 거다. 민주당 이중대하겠다는 거다. 이렇게 반박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수장이 없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다가 수사 의뢰를 했거든요. 안철수, 황교안 후보 2명을 다 의뢰를 했고 또 여기에 더해가지고 황운하 민주당 의원도 같이 수사 의뢰했습니다. 네.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혐의고요. 그리고 아까 1위한테 공격이 집중되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게 청년 최고위원 후보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장예찬 후보입니다. 여론조사상으로 좀 압도적인 1위인데 네. 이전에 그 웹소설 논란도 한번 있었고요. 이제 여기에 이어가지고 불법 레이싱을 벌였다 이런 의혹도 나왔는데 불법 레이싱이요? 자동차로 하는 레이싱? 맞습니다. 그러니까 공도 일반 도로에서 이 장 후보가 2013년 10월에 레이싱 모임을 만들었는데 뭐 고속 운전을 한다거나 뭐 경쟁하는 그런 레이싱을 벌인다거나 이렇게 했다라는 의혹이 나왔어요. 이 문제를 특히 천하용인 팀에서 적극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이기인 청년 최고위원 후보도 많이 공격을 하고 있고 천하람 당대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문철 변호사,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잖아요. 네. 거기 의뢰해서 물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미 거기 홈페이지를 가서 보니까는 이 불법성 여부를 판단해달라 하고 제보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제 한문철 변호사가 간단 답변으로 채택해서 곧 입장 내겠다 이렇게 지금 답변을 해둔 상태입니다. 1위에 대한 공격이 집중되는 가운데 이제 TV토론 당대표 같은 경우에는 TV토론 하나 남겨놓고 있고요. 네, 오늘이 보니까 안철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하고 단일화 선언한 지 딱 1년 되는 날이더라고요. 김준일 대표 그거 아셨어요? 몰랐습니다. 모르셨죠? 오늘이 예. 그러니까 2022년 3월 3일에 안철수, 윤석열 두 사람이 손잡고 공동정부 운영하겠다 했던 그날이더라고요. 오늘이 다 그날이어서 안철수 후보 잠시 후에 기자회견도 한대요. 그거 관련해서 저희가 인터뷰로
그 기자회견 전에 잠깐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당대회 상황 어떻게 보세요? 일단 지금 김기현 후보와 관련된 이 땅 투기 아니면은 뭐 부동산 의혹이 이게 심상치가 않습니다. 지금 이제 잘 언론 보도가 막 쏟아지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김기현 후보 측이 처음에 얘기를 했던 게 3만 5천 평을 이제 샀던 게 교회 지인인데 외환위기 때 어려워서 내가 도와줬다라는 건데 네. 그게 사실은 특수관계 사건 의뢰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좀 설명을 드리면은 김모 씨예요. 지금 그 땅을 판 사람이. 예. 김모 씨가 1988년에 1759제곱미터 땅을 매수를 했는데 이거를 다른 사람 이름으로 박모 씨 이름으로 차명으로 매수를 한 거예요. 근데 이 박 씨가 야 이거 내 거야라고 하면서 안 돌려주려고 하니까 소송에 들어갔어요. 예, 예. 근데 그때 누구를 변호인으로 서면 바로 김기현 변호사. 근데 방금 전까지 울산에서 판사로 했다가 개원해서 최고의 정관이었죠. 그리고 당시에 판사도 김기현 변호사와 동기 사법연수원 15기 동기였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게 96년에 승소를 하고요. 98년에 이 구수리 땅 3만 5천 평이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11일 만에 등기가 이전이 됐거든요. 취득세가 2번에 걸쳐서. 그러니까 다른 박모 씨에서 김모 씨에서 김기현 의원으로. 그러니까 박모 씨가 자기 거라고 주장을 하자 김 씨가 소송을 걸었고 김 씨가 그 땅을 승소해서 찾은 다음에 네. 10일 만에 김기현 이 땅 의원한테 그 팔았다? 넘긴 거는 다른 땅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 땅이 아닌 다른 땅. 근데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런 거죠. 그래서 이거 변호사비로 지금 땅을 준 거 아니야? 해명 자체가 무슨 땅이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니라 이제 그런 의혹이 이제 뉴스타파가 이제 이거를 보도를 한 거고요. 그 이후에 이 김 씨가 이를테면은 2016년에 울주군의 상북지구 도시개발 조합장으로 이제 했는데 2017년에 이게 승인이 돼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재개발 쪽에 이제 계속 관여를 한 거죠. 그때 시장이 이제 김기현 울산시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한번 자기를 도움을 줬던 사람은 또 준 거 아니냐. 이게 이제 야당 쪽, 민주당 쪽 TF에서 또 발표를 한 거예요. 이쪽에서 그리고 제기하는 의혹이 이제 그런 식으로 가는 거군요. 황교안 후보도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지금 이번 당대표 선거뿐만이 아니라 이후에 상당히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게 앞으로도. 예, 그런 상황입니다. 그 부분이 어제 이제 합동연설에서도 계속 후보들의 공격을 받았던 부분이고 오늘 TV 토론 마지막 TV 토론 있잖아요. 여기서도 아마 이 문제가 계속 나올 것 같고요. 민주당 상황 좀 보겠습니다. 박순봉 기자. 민주당 상황 지금 체포동의안 표결 이후 후폭풍이 거세요. 네, 지금 친명계 중심으로 여러 가지 다음 대책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혹시 다시 또 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어떻게 대응할 거냐 이런 문제인데 뭐 예를 들어서 안민석 의원은 전당원 투표로 부결 여부를 묻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 김남국 의원은 권고적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하자 이런 얘기를 했고요. 네. 이제 여기에 더해서 한 단계 더 나간 안이 나왔거든요. 네. 이게 뭐냐면은 아예 표결 자체를 무산시키자, 보이콧을 하자 이런 안이에요. 그러니까 본회의에 체포동의안이 상정됐을 때 의원들이 들어가지 않는 방식으로. 그렇죠. 과반은 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그게 부결이 되는 게 아니라 그다음 본회의에 또 자동 상정되는 거고. 그러면 또 안 들어가면 또 그다음 본회의에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는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굳이 이런 안까지 나오게 되는 이유는 지금 무기명 투표다 보니까 사실은 당론 채택이라는 거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실효성이 없잖아요. 안 지키면.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하면은 누가 투표장 가는지는 명확하게 나오는 거잖아요. 색출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오지 못할 거라고 보고 이런 안이 나오곤 있는데 다만 뭐 비명계는 당연히 반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공식 라인에 당 지도부 쪽에 물어봤더니 이거는 개인 의견이다. 그러니까 지도부에서는 그렇게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세 가지 고비가 있는 것 같아 민주당에. 첫 번째 고비는 이재명 대표가 기소되고 나면 당원 80조, 즉 당직 그만둬야 된다는 그 당원 80조를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가 첫 번째 고비. 두 번째는 말씀하신 것처럼 체포동의안이 또 날아오면 그때 표결 어떻게 할 것인가가 두 번째 고비. 세 번째가 원내대표. 여기서 그렇죠. 격돌하는 거 아니냐. 세 가지 정도를 볼 수 있는데 지금 그 체포동의안이 날아오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놓고 안민석 안, 김용민 안, 박범계 안 이런 안들이 막 쏟아지는 거군요. 맞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뭐 이낙연 전 대표 영구 제명해야 된다는 청원에 한 2만 명이 넘게 서명을 했다고요? 네, 지금 그렇게 지금 권리당원 청원이 이어지고 있는데 근데 지금 비명계 좀 분위기를 제가 취재를 해보면은 예. 사실은 생각보다는 좀 분위기가 괜찮아요. 어. 일단 어떤 얘기들을 하냐면은 아 내가 외로운 늑대가 아니었구나.
이게 부결 던진 30명 정도도 아마 흔들릴 거다. 그러니까 그래서 1대1대1 구도로 본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1대1 그러니까 대1이 뭐예요? 이재명 대표를 좀 옹호해야 된다, 보호해야 된다라는 사람이 한 60명. 그리고 이번에 한 38명에서 40명 정도를 보잖아요. 뭐 예. 찬성 내지는 뭐 무효 기권. 그렇죠. 이 사람들에 더해가지고 부결 던진 사람들 중에서도 한 30명은 올 것 같다. 그러니까 한 60명. 30명 흔들린다. 그다음에 이제 가운데 있는 그 좀 어떻게 해야 될지 예. 고민하는 사람이 한 60명. 그러니까 우리 세력이 좀 확인이 됐다. 1대1대1 비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어. 있고 사실 또 양쪽 코어를 40-40으로 놓고 예. 가운데 흔들리는 사람이 한 80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예. 어찌됐든 간에 이제 비명계에서는 이게 좀 결과가 나쁘지 않다.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하는 거는 국민들 입장에서 네. 고민하는 사람들도 좀 있구나 이런 느낌을 주지 않았겠느냐. 그러니까 일방적인 집단은 아니구나 이런 걸 좀 보여줬다. 이런 얘기들도 좀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야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